안경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안과를 간 게 그 시작이었는데요. 이상하게 초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그 글씨가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노안이 온 것 같다고. 와우. 뭐 이렇게 해서 노안이 시작된 걸 알게 됐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뭐 나이에 비해서 노안이 늦게 온 것도 사실이고요. 뭐 근데 시력 검사를 이제 한 다음에 처방전을 받아갖고 안경점에서 노안 안경을 이제 맞추게 됐는데요. 처음에 맞힐 때 당연히 노안 안경은 돋보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설명을 해주는데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당연히 돋보기를 해야 되는데 제 시력을 재고 나서 제 현재 쓰는 그 디옵터보다 몇 단계 약한 단계의 일반 근시 안경을 제가 맞췄어요. 희한하게 그걸 쓰니까 글씨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노안 안경도 다 돋보기만이 아니라 근시인 경우에는 좀 더 약한 형태의 근시 안경을 만들면 그게 어떤 그 노안 안경의 효과를 만들어내는구나. 각자 자신의 눈 상태에 따라 그 노안 안경이라는 게 다르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마치고 나니까 책에 글씨가 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다 이제 해결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와우.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글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빛의 일반적인 빛, 그러니까 뭐 태양도 그렇지만 일반 뭐 형광등이나 뭐 일반 뭐 이렇게 백화점에 있는 밝은 조명들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눈이 부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눈이 부신 거랑은 좀 다른 게, 눈이 부시면 이제 선글라스 같은 걸 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눈이 부신 상황에서 이게 밝은 부분이 퍼지면서 마치 몇 가지가 겹쳐 보이는 현상, 그걸 복시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시력 검사를 하면 1.0이 나오는데 제 안경을 쓴 상태에서 그 교정 시력의 1.0의 효과를 못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검사론 1.0이 나오는데 실제 제가 생활할 때는 이게 제 느낌에는 한 0.3, 4? 이 정도로 예전에 눈 나쁠 때 안경 쓰기 전에 그런 느낌처럼 약간 퍼져 보이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이제 저녁에는 이게 더 심해져 갖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걸 보면 마치 카메라에 있는 그 크로스 필터처럼 십자가로 촥촥 퍼지는 그 불빛이 길게 꼬리를 이렇게 길게 퍼지는 현상 같은 거,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이고 눈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안 하고 있고요. 그거 빼고는 뭐 처음에는 이 안경 하기 전에는 책 보는 것도 조금 불편했는데 요즘 뭐 책 보는 거는 뭐 상관없고요. 운전 빼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해갖고 이게 백내장 영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갖고 백내장 수술을 해볼 생각으로 이제 몇 군데 검사를 받아봤는데 이제 수술 좀 잘한다는 유명한 병원을 현재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 이제 백내장 상태가 초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범위가 워낙 작아갖고 일반 병원에 한 10군데를 가면 백내장 초기 증상이라고 나올 만한데 한 두세 군데밖에 없을 거라고, 뭐 그런 정도의 아주 초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활할 때는 이 눈 빛번짐 현상이 있어갖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검사, 정밀 검사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황반변색이라고 그 부분도 약간 뭐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갖고 정밀 검사를 몇 번 받았는데 다행히 그거는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제가 이게 백내장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안구건조증 증상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서 제가 지금 안약을 넣은 지 한 2달 조금 안 된 상태인데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아주 뭐 정상적인 예전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안구건조증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의사 병원에서 말씀하시긴 눈이 좀 예민하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하게 돼도 이 눈부심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관찰을 해보도록 하자. 원래 자신의 눈이 가장 좋으니까 좀 사용하시다가 정말 일상생활에 불편해지실 때 그때 수술을 하시는 게 수술 이후에도 만족도가 더 높다. 뭐 그래 말씀하셔갖고 뭐 저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안약 넣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책을 한 권 읽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저자는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분이 이제 뉴욕대 재활의학과 교수인데 통증혁명이라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디 몸이 아프다 뭐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뭐 대단히 많은 뭐 부분 제가 수치는 까먹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마음이 원인이 돼서 통증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그냥 어떤 전문가 아닌 분이 그냥 쓴 게 아니라 현재 의사를 하고 있는 분이 쓰신 거라서 굉장히 관심 있게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전에 제가 이거랑 또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왜 심리학 교수 중에 황상민 교수라는 분이 그 황상민 심리연구소라는 곳에서 심리 상담 방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뭐 유튜브에도 하면 나와요. 황심소라고. 근데 거기 내용 중에 신체화 반응에 대해서 그 방송하시는 게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하고 이게 매칭이 되면서 와, 지금 내가 이게 눈 이런 불편한 게 병원에서는 그냥 예민하다고 말하는데 어쩜 이게 이게 결국 예민하다는 게 의학적으로는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고 이게 어쩌면 심리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심리 검사를 제가 이제 집에서 해봤는데 더블파이 프로파일에서 제가 아이디얼 셀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갭이 없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나와서 이게 갭도 없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이제 하다가 심리적으로 제가 안정이 돼 있긴 하지만 제 성향상, 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상 어떤 자유로움과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가고 싶은 어떤 그 욕망이 점점 뚜렷해지고 강해지고 있다. 근데 그걸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표현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라는 어떤 가설을 제가 한번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설을 기반으로 이 가설을 꾸준하게 이제 밀고 나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브런치를 띄엄띄엄 하긴 했지만 한 1년 동안 제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그거를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 작년 아마 이맘때쯤 100일간 꾸준히 제가 썼던 기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즌 2의 개념으로 마음과 몸의 어떤 시민성에 관련된 테마를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건 글이 좀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 제가 뭐 또 글재주가 또 탁월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좀 딱딱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새 그 로맨 서양이 영으로 그냥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연한 글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스타일이 아마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제가 가설을 세운 걸 기반으로 해서 정말 저도 모르거든요. 이런 어떤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탐구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이런 탐구한 거를 깨닫고 뭐 여러 가지 조사하고 연구한 그 자료들이 생기면 그때 그걸 공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일단 이제 브런치에 그 기록을 남기고 그걸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읽으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도로 일단 브런치에 이제 올릴 글을 지금 원고를 A4지로 뽑아놓고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냥 읽는 건 아니고 보면서 이제 조금 제가 앞에 있는 분한테 설명을 한다 또는 뭐 보고를 드린다 공유하려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매일매일 이제 상담 사례를 제가 요거를 녹취를 또 하는 걸 한 1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그런 이 녹취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수련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 나름의 어떤 경험을 함께 더 공유할 수 있게 여기다가 자료를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얼마 전에 아니죠. 작년 7월인가 제가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심리 사례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발표 끝난 다음에 녹취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뭐 어플이 있어요. 그냥 반복해서 들으면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을 드렸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썰렁하고 성의 없는 답변이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뭐 당연히 되게 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이제 이쪽에다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긴 이야기 이걸 어떻게 지금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긴 이야기가 됐네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시민성,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마침 잘 됐죠. 제가 느끼는 어떤 그 몸의 불편함, 특히 이제 눈에 어떤 지금 조금 불편한 빛이 퍼진다는 이런 불편함이 과연 그 마음, 그러니까 심리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그 가설을 밀고 들어가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심리 치유, 지금 제가 이 유튜브에 브런치에 이것도 사실은 그런 자가치유의 한 일환이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저의 액션이 분명히 어떤 자가치유의 효과를 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믿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첫날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뭐 유튜브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거를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브런치에도 요거의 기본적인 원고는 제 브런치에 그 브런치의 하루캔이라는 브런치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것도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